자, 보조자료도 같이 펼쳐 주셨죠? 네. 일단은 제목이 명월음인 가사 작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수능에는 항상 시조 아니면 가사가 나오더라. 그래서 우리는 가사가 나오면 눈에 불을 켜고 다 분석하려고 하는 거지. 자, 이번에 보는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우국지정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가사 작품. 그렇다고 이건 충신연주지사라고 보기엔 조금 에바스러워. 근데 충신연주지사의 특징 조금은 보이는데 이걸 그렇다고 우리 성비인곡이나 삼인곡 같은 작품으로 얘기하기에는 좀 갈래가 지나친 면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나라가 힘겨운 상황 속에서 오케이? 자, 이걸 쓸게. 부정적 시대의 상황 속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을 밝은 달을 보며 읊네라고 하면서 표현한 작품인 거야. 명어는 어려운 제목이잖아, 그렇죠? 밝은 달을 읊는 거니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쫙 살펴보도록 하는데, 참고로 이 작품은 미리 말씀드리자면 작품의 지문 속에 꼭 상징적 시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해석 잘하라는 얘기야, 쉽게 말하자면. 해석 꼼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선생님이 편의상 원문 버전으로 그 보조자료를 기준으로 설명을 쭉쭉 할 테니까 바로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괜찮으니? 자, 갑시다. 아, 얘들아,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이 얘기를 좀 해야 돼. 얘들아, 미안. 저 뒤쪽에 있는 문제 중에서 어디 갔어? 3번 문제 보기를 좀 먼저 좀 짚고 가자. 지금 이 작품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요소가 이 보기를 통해서 많이 제시가 되어 있어서 먼저 좀 정리를 하고 가려면, 자, 명어름은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걱정하고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상징적 소재로 아까 말씀드렸죠? 표현한 작품이에요. 전란, 전쟁 상황 속에서 임금의 선정, 훌륭한 정치를 기대하는 백성들의 마음과 혼란에 빠져있는 부정적 시대 상황을 달과 구름이라는 상징적 소리를 통해 드러나고 있어. 자, 이거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시작하는 거야. 달과 구름. 그럼 얘들아, 이거는 약간 오버센스인 것도 인정. 그런데 이제 봐서 알 테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 작품 연기 작품이니까 아는 작품이니까 예측해도 괜찮을 것 같아. 얘들아, 고전 시가에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달이 떴어. 그럼 누구겠니? 우리 안 봐도 비디오잖아. 임금이잖아. 한밤중에 밝게 떠서 세상을 밝히는 존재, 유일무이한 존재니까. 근데 그 달을 구름이 뜨면 어떤 일이 벌어져? 가려지는 거니까 간신배에 가서 확 느껴지지 않니? 감 잡히시지? 자, 그래서 이 달이 왕을 상징하고 구름이 간신배를 상징한다. 혹은 이 간신배가 아니라면 뭔가 부정적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게 외사가 될 수도 있겠지? 이렇게 잡고 시작하는 게 괜찮다는 거야. 또 특히 거울도 나올 건데 이 녀석은 달빛을 받아 온 세상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임금의 선정이 백성들에게 잘 미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신하를 의미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근데 이 녀석은 신하를 매개하는 뭐도 나온다? 거울이라는 것도 나온다. 그리고 이 거울은 뜻이 충실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다. 그치? 왕의 빛을 세상에 넓게 비추어 줄 수 있는 존재. 되셨습니까? 자, 이걸 알려주고 시작한 거잖아. 그러면 작품을 읽을 때 달 얘기 나오면 임금 얘기하는 거구나, 구름 얘기하면 간신배 얘기하는 거구나, 거울 나오면 세상에 선정을 베푸는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되셨죠? 자, 이게 좀 받으면 편한 녀석이라 먼저 보고 시작하는 겁니다. 갈게요. 자, 서서부터 가보자. 달아, 밝은 달아 하면 달을 불렀습니다. 자, 먼저 예상대로 달 떴고요. 이 달은 임금을 뜻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야. 달을 돈으로 불렀네요. 청천, 푸른 하늘에 떠있는 달아, 얼굴은 언제 나며 밝기는 네 삼기뇨. 얼굴은 언제 태어난 것이고 밝기는 삼기다가 생겨나다는 뜻인 거 알고 있지? 그 밝기는 누가 만들어낸 것이냐? 너 참 밝고 아름다운 얼굴을 가졌어. 왕의 뛰어난 능력을 말하는 거네, 그치? 선정. 서산에 해 숨고 긴 밤이 침침한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서산입니다. 해가 지고요. 또 긴 밤이 침침하답니다. 그러면 이 녀석도 상징적 시어로 보는데 어려움은 없겠죠? 전부 다 싹 다 세봅니다. 맞죠? 왜 서쪽이 부정적인 구간이 되는 거야? 해가 지고 있으니까요. 해도 역시 밝은 존재니까. 그럼 이거는 부정적 상황을 말하는 것이로구나 판단하는데 어려움 없을 것 같고요. 계속. 그런데 청렴을 열어놓고 보경을 닦아내니, 청렴이라고 하는 건 여성들이 사용하는 화장대 화장거울. 옛날에는 화장거울이 어떻게 생겨났냐면 이렇게 네모난 박스처럼 생기는데 이게 아래를 여기를 쏙 눌러서 돌리면 이게 빙글 돌아가. 그러면서 이게 빙글 돌면서 거울이 올라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렇게 생긴 것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참고로 이 작품에 보자.
이 청렴이라는 단어 같은 단어 때문에 이 작품이 충신연주지사의 계열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도 부분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야.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소소하게 착 스치듯 넘어가서 오케이? 좀 곤란하다는 거. 아무튼 중요한 건 청렴을 이어서 뭘 꺼냈다는 거야? 보경을 꺼냈다는 거야. 중요한 단어지? 경이 무슨 경자? 거울 경자잖아요. 그쵸? 거울을 꺼내서 닦고 있어요. 거울을. 그리고 화자가 하는 행위는 닦음이야. 그럼 이 행위는 단순하게 여인이 자기 얼굴을 잘 보기 위해서야 아니라는 거지. 세상에 그 밝은 달빛이 널리 퍼지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번역해야 된다라고 보기에서 알려주고 시작한 거라는 거야. 되셨죠? 그래서 닦아내니까 1편 광희에 8방이 다 밝거다. 자, 달에다가 보경이 합쳐지니 오케이? 8방이 4방 8방이라고 하는 건 알고 있지? 온 세상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다. 그치? 다 밝음 하면서 아름다운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지요? 자, 여기까지 해서 딱 끊고요. 서사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본사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서사 인트로 부분에 대부분이 나온 거야. 그치? 자, 이제부터 본사예요. 가보자. 하룻밤 찬바람에 눈이 온가 서리 온가. 자, 찬바람 불고요. 눈과 서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슨적 심상? 촉각적 심상. 그치? 그럼 이것도 똑같이 세모 단어화 되는 거겠네요. 오케이? 그럼 참고로 잠깐만 여기서 밝은 달은 보아서 아는 거고 찬 바람은 촉감으로 아는 거니까 이 작품의 특성으로 우리는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통한 시상 전개를 예를 작품의 올바른 설명으로 들 수 있겠다. 그치? 두 가지 이상의 심상이 나왔으니까 다양하다고 볼 수 있지. 어쨌든 촉각 체크해 주시고요. 자, 어이한 건곤이 백옥경이 되었는고 라고 했습니다. 건곤이 무슨 뜻이에요? 온 세상이 되잖아. 건곤이 백옥경이 되었대요. 여러분들 소민국에서 천상백옥경 기억납니까? 옥황상제가 사는 궁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온 세상이 옥황상제가 사는 궁궐처럼 온 세상이 눈으로 싹 덮여있는 상태에 계속 갑니다. 동창체 발건을 수정렴을 걸어놓고, 참고로 렴이라고 하는 게 발을 말하는 거죠. 역시 여성의 기로처를 나눈 녀석이야. 자, 수정렴을 걸어놓고 요금 아름다운 검은고를 믿게 안고 봉황곡을 타집으니, 그렇지? 그래서 검은곡으로 안고 봉황곡을 탄대요. 근데 참고로 이 봉황이라는 단어는 대놓고 쓴 거지. 얘들아, 조선시대에 봉황은 뭘 상징한다? 임금을 상징해. 그래서 봉황을 장난삼아 깎았다가는 삼자가 멸종을 당할 위기에 처할 수도 있어요. 반역이기 때문에 봉황이 왕의 권위를 상징하기 때문이야. 함부로 새기면 안 돼. 그렇죠? 오케이? 근데 봉황곡을 불렀다고 대놓고 노래 불렀잖아. 뭐예요? 임금님 노래겠지. 그치? 임금님을 그리워한 노래일 거야. 다시 보니까 성마다 청원하여 태공이 들어가니 그 봉황곡의 성 소리마다 모든 소리 안에 청원 맑고 널리 퍼지는 기운이 있어서 태공 높은 거대한 하늘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야. 자, 성이라는 단어 딱 보이시죠? 이거 무슨 심상? 청각입니다. 오케이? 시각, 청각, 촉각 난리 났다, 그지? 오케이. 그 소리가 쭈루룩 하늘로 들어가니 파사 개수하에 옥토도 돌아본다. 그 소리를 개수나무 아래에 옥토끼도 돌아본대요. 네, 얘들아, 개수나무가 있고 옥토끼가 떡방아지 있는 곳이 어디거든? 달이거든. 우리 고전설화에서 우리 달림을 보고 옥토끼가 떡방아진다고 설명했었잖아, 그치? 달림에게 펴지고 전달되고 있어. 자, 유리 호박주를 가득 부어. 유리 맑고 깨끗한 잔이야. 소주잔에다가 그 예쁜 호박주를 부어서 가득 부어서 권차하니. 자, 누구에게 권하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달에게 술을 권함이지. 오케이? 이렇게 술을 한 잔 권하는데 유정한 상하도 잔 밑에 배시했다. 오케이? 유정한 상하도 이 상황에서는 이번에는 상하가 그 잔 밑에 보이는 것 같아. 참고로 이 상하는 유명한 선녀 이름입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 선녀가 연결되는 것은 신선세계고, 신선세계에선 기본적으로 달과 별과 같은 다양한 행성, 항성들이 신선으로 묘사되는 법이거든. 오케이? 그래서 뭐랄까, 이 녀석은 아마 달을 비유한 건 아닌가라고 예상할 수 있고, 결국 우리는 현재 화자가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해 달과 연결되어라고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건 잡으실 수 있는 거지. 그치? 바로 뭐요? 개수나무의 옥토끼와 상하 두 개를 통해서 달에 대한 지향을 이야기하고 있음.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러면서
청광을 머금으니 폐부에 흘러들어. 청광, 맑은 빛을 머금어서 폐부, 가슴 속으로 흘러들어. 자, 그래서 청광이라고 하는 건 맑고 깨끗한 빛인 텐데 그 청광이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뭘 말하는 걸까? 청광은 달빛이겠지 당연히. 그 달빛이 내 몸 온몸으로 흘러들어서 호호 넓고 넓은 흉증 가슴 속에 아니 비치는 곳이 없어. 오케이? 이 청광한 달빛이 화자의 마음속 그 어디까지도 다 환하게 비추고 있는 거야. 역시 임금님장 이러고 있는 거지. 됐나요? 자, 다음 구절 가봅시다. 옷가슴 헤쳐내어 광안전을 돌아앉아. 자, 이번에는 광안전으로 돌아봤습니다. 광안전. 역시 뭐랑 똑같은 장소일까요? 대곡경이랑 똑같은 장소이긴 합니다. 그쵸? 임금이 먹는 궁궐. 마음에 먹은 뜻을 다 사로련. 사로다 무슨 뜻이라고 우리 배웠잖아, 성민국에서. 말씀을 올리는 거. 임금님께 말씀을 드리는 걸 사례나라고 한다고 했었지? 다 사례라고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참아봐. 광안전 올라서 마음에 먹은 말씀을 다 사례려고 하는데, 문제는 요 다음부터야. 숨가즌이 뭐예요? 숨구준. 나쁜 마음을 먹은 뭐가? 부운이. 드디어 떴네. 알지? 이미 잡고 시작했잖아, 그렇지? 뜬 그룹이 부운이 어들어서 가리완고 하고 있는 행동은 뭐예요? 그렇지? 가리게 만드는 가리운 거. 가리움이라는 단어가 좀 이상하니까 내가 가려운 것 같은 느낌 드니까 가리운 거 이렇게 쓸게요. 됐죠? 그럼 여기서 부운이 뭘 뜻한다? 부정적 세력, 임금의 총명을 막는 세력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지. 얘들아, 전쟁이었으면 온 신하들과 온 백성들이 한 힘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외부를 무찔러도 될까 말까 하는데, 우린 또 잘 알고 있잖아. 나라가 망할 때는 무슨 일이 벌어져? 이 나라의 어떤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팔아먹기 바쁘잖아. 이완용 같은 사람들. 여기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겠지? 오케이, 자기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전쟁이 나건 말건 어쨌든 나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야. 그런 사람들. 구름이 달을 가려버렸어. 그래서 천지 회맹하야 백문을 다 못 보니. 그래서 이 덕분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천지가 온 세상이 회맹. 얘들아, 맹이라는 글자 보이죠? 딴 건 몰라도 맹은 뭘 할수 있어. 맹인 안 보인다는 얘기잖아. 오케이? 온 세상이 안 보이게 되어서 백문을 다 못 보니. 백문이라고 하는 건 온갖 사물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지? 100개의 사물이 아니라 온갖 사물이 다 안 보이니 상하 사방에 갈 길을 모르노다. 그래서 갈 길을 모르겠노라. 그럼 왜 갈 길을 모르겠는 거야? 세상이 어두우니까. 달이 지금 밤중이야. 우리에게 부정적 시기, 지금 임진왜란 전쟁 시기란 말이야. 어두운 시기인데 이럴 때일수록 하늘 높이 달빛이 있어서 세상을 밝게 비춰줘야 돼. 근데 그 달빛을 누가 맡고 있어? 어른들이 맡고 있잖아. 첸장거. 자, 그래서 요잠 반각에 옛빛이 비치는 듯. 자, 요잠 반각이라고 하는 건 삼봉울의 저 끄트머리 어딘가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옛빛이 비치는 듯하대. 자, 봐봐. 조심해야 돼. 광안전. 자, 이 앞에까지 어떻게 신나게 얘기했다는 게 달빛이었어. 그쵸? 오케이? 달빛을 보며 임금님을 그리는데 왜 두운이 와서 가리고 있었어? 그런데 어디에 보인다? 요잠 반각에 옛빛이 잠깐 비치는 듯하대요. 그러면 이건 또 무슨 뜻이냐? 여기서 빛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라니까? 달빛을 말하는 건데, 달빛이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얘들아, 구름이 껴있으면 구름이 온 세상을 완벽하게 덮고 먹구름 상태일 때도 있지만 구름의 틈새로 잠깐 빛이 보이는 때도 있어. 그치? 참고로 이건 그걸 말하는 거야. 오케이? 잠깐 비추는 달빛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치? 옛빛이 비치는 듯하대. 그러니까 이건 조심해야 되는 게, 완벽하게 달빛이 세상을 밝히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먹구름이 가리고 있는 상태 중에서 가끔씩 보이고 있는 상태를 비유한 것이다. 됐지? 가르는데 비치는 듯 했더니 운간에 나왔더니 떼구름 미쳐나니. 그래서 이것이 뭐야? 운간, 구름 사이를 나온 거지. 그치? 이해됐어? 구름을 이겨냈어? 그런데 그랬더니 또 바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이번에는 무슨 구름이었어요? 떼구름이 미쳐난 거지. 보이죠? 같지만 심화된 거지. 점층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앞에는 그냥 떠다니는 구름만 있었잖아. 근데 이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 때로 이루어진 구름이 일어났어. 젠장. 떼구름이 일어나서
미쳐나니 희미한 한 빛이 점점 아득하여 오는 거야. 그래서 한 빛이 그 큰 빛이 점점 아득해지는구나 하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한탄하고 있는 거지. 되셨어? 서사에서 기본적인 얘기를 시작하고 본사에서 내가 지금 달이 너무 좋아, 달님 사랑해 하면서 막 술도 주고받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부은이 떠서 별빛이 가렸어? 아저씨 안 보이잖아 하고 있는데 저 살짝 빛이 보이는가 싶더니 이번엔 떼구리는 물에 그거까지 가려버리는 거야. 젠장 상황이야. 그래서 중문을 닫아놓고 정반에 따로 있어서 매화 한 가지 계양인간으로 보니 자 봐봐.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왜 매화를 보고 있을까? 우리 너무 잘 알잖아. 이런 부정적 상황 속에서 너는 임금을 향한 지조와 절개를 잊지 않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거겠지? 매화, 지조와 절개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 매화 한 가지를 개수나무의 그림자 개수나무 요거지 그치? 오케이? 그 그림자 하면서 돌아봤더니 처량한 암향이 날조쳐 실험한다. 봐봐. 빨간색으로 써야지. 처량한 암향. 암은 그윽하다는 얘기야. 그 처량한 느낌이 드는 그윽한 향기가 날 조쳐 실험한다. 날 조쳐 무슨 뜻입니까? 날 따라서지. 오케이? 화자가 나야. 근데 나를 조쳐 따라서래요. 오케이? 지금 이거 무슨 상황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화자인 내가 처량하고 그윽하고 슬픈 상황에서 실험하고 있는 모습을 매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지. 됐냐?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겠네. 감정이입의 객관적 상관물. 화자의 정서를 자연물에 투영한 케이스. 되셨지? 꼼꼼하게 잘 봐주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뭐 하고 있는 거야? 근심 걱정. 그렇지. 팔자주름 만들면 근심과 걱정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근심. 자, 지금 선생님이 여기다 따로 정서 잡아주고 있는 거 보이시죠? 오케이? 한탄과 근심이 이 작품의 주된 정서라는 거야. 자, 이제 마무리 지으러 가봅시다. 계속. 그래서 소령 그 발을 치워놓고 동방이라고 하는 것도 깊숙한 망이라는 뜻인데 이 작품의 화자를 여성으로 설정했다는 가능성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아무튼 규방에 혼자 앉아서 금작경을 뿔켜날. 자, 금작경 나왔어요. 조심해야 될 게 이 작품에서 두 개가 있는데 이 금작경도 또 체크할 만한 녀석이야. 잘 봐봐. 아까서 이 보경이라고 하는 건 거울이라는 뜻이었고 거울은 세상에 달빛을 비추어주는 존재야. 그치? 맞지? 아까 분명히 이런 거라고 했어. 그런데 보경일 때 그랬는데 이 금작경이라고 하는 게 얘들아 자기 뭐냐? 얘들아 오작교 알지? 까치야. 그렇지? 까치가 새겨져 있는 금빛으로 새겨져 있는 그런 예쁜 여성용 뭐라고 해야 돼? LED 화장거울 뭐 이런 겁니다. 그죠? 반짝반짝 하는 거야. 자, 아무튼 금작경을 펼쳐내서 벽사에 걸어놓은 거야. 자, 봐봐. 금작경을 닦아서 걸어놓은 거야. 자, 근데 우리는 또 알고 있지. 거울이라고 하는 녀석은 왜 쓰이는 거라고? 충신이. 임금의 선정이 세상에 베풀어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썼잖아.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거야. 제 몸만 밝히고 남 비출 줄 모른다. 그랬잖아. 제 몸만 밝히고 남 비출 줄 모르는구나. 정말 중요한 구절이라 다 쓰고 있는 겁니다. 느낌 오십니까? 오케이? 그럼 이 녀석은 뭐가 있는 거야? 한계를 인식하고 있는 거지. 오케이?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기본적으로 달빛이 없으니까 뭐 반사할 건덕지가 없는 거지. 즉 금작경 열체크 좀 하고 갑시다. 그럼 금작경이 부정적. 아니야. 부정적인 건 아니야. 지금 이 녀석은 뭐랄까? 이런 거지. 봐봐. 내가 공부를 하는데 1등급이 안 지키면 부정적인 거야. 그건 아니잖아. 내가 정도가 거기까지 올라가지 못했음을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잘 봐야 돼. 빨간색으로 쓸 거야. 한탄, 근심, 한계를 봐주시면 되고요.
그렇죠. 네. 자, 여기까지 하자. 자, 무슨 상황이 벌어졌어 지금? 달빛이 뜨긴 떴는데 썩을 놈의 불이 와서 가리고 떼구리만 올라와서 가렸어. 그래서 거울을 이용해서 그 임금님의 총명함과 선정을 베풀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소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그 다음 구절 뭐라고 나왔어? 단단 환선이란 말이 나오잖아. 그래서 단단 환선. 자, 선생님은 이 작품이 만약에 연기 작품으로 등장한다면 상징적 시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었잖아. 지금 할 얘기가 너무 많지 않니 지금? 이것만으로도? 금작경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소재다. 한 단단한 선 이런 거다. 떼구름은 무슨 뜻이다. 이런 식으로 될 거야. 알겠지? 근데 얼토당토 하는 소리를 집어서 너희들이 현혹하겠지. 오케이? 자, 정확하게 잘 잡아. 단단한 선의 선을 보세요. 선이 뭡니까? 부채잖아. 그쵸? 이건 부채예요. 부채. 그럼 이 부채를 들고 뭘 할까? 잘 보자. 비단으로 만든 둥근 부채라는 뜻이야. 그래서 긴 바람을 붙여내서 이 구름 다 걷고자. 그쵸? 긴 바람을 만들어내서 내용은 이 구름을 다 걷어냈으며 하면서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나한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면 다 없애버리고 싶은데 말이야. 하면서 이 구름 다 걷고자 기원 녹죽으로 일천장 배를 매야 라고 됐었지? 이번엔 기원 녹죽으로 일천장 배를 매야 라고 있어. 근데 여기서 이 배라고 하는 게 아니 잠깐 배가 아닌 비죠. 미쳤나봐. 배는 어디다 온 거지? 비를 매요. 비가 뭘까요? 빗자루예요. 빗자루. 자, 이번에는 비입니다. 써드릴게요. 빗자루죠. 그러면서 뭐래요? 이렇게 빗자루를 만들어 가지고는 저 구름을 다 쓸고자 구름을 다 쓸어버리길. 됐어? 오케이? 부채로 바람 만들어서 걷어내고 싶고 빗자루로 구름을 다 쓸어내고 싶어 라고 말하는 거야. 그럼 이 두 개는 하자에 뭘 말하는 거죠? 소망을 말하고 있는 거네. 오케이? 뽑아낼 수 있어야 돼. 중요한 시어들이니까. 그래서 다 구름을 쓸어내고 싶어. 장공, 하늘이잖아. 허공이야. 허공은 만리. 얘들아, 만리는 계측 가능한 거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건 누차 알고 있었지? 거리감을 쓸 때 표현하는 표현, 거리감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라고 했었어. 만리, 이 몸은 진토야. 봐봐. 자, 장공은 만리인데 vs 이 몸은 진토예요. 그럼 참고로 이것도 보자마자 독해가 되는 친구들은 아 이거 한기인식이구나 라고 느꼈을 거야. 왜냐? 장공이라고 하는 건 거대한 자연의 커다란 하늘이잖아. 만리에 펼쳐져 있는 넓은 하늘이야. 근데 이 몸, 나는 진토. 그냥 사가 없어지면 끝나버리는 그냥 한간 인간의 몸일 뿐이라고. 그럼 이거는 뭐예요? 거대한 자연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는 걸까? 설마? 그건 아니겠지. 내 한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 라고 하는 걸 슬퍼하는 거겠지. 그럼 확인해보자. 서의 한 인의 뜻이 해난이 허사로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뭐래요? 나의 모든 생각들은 전부 다 생각에 불과할 뿐 허사라는 거지. 자, 잘 봐. 그래서 허사라고 하는 건 허무함을 인식하는 거야. 근데 그 허무함의 정사는 뭐였지? 단단한 선이었고요. 비였습니다. 됐죠? 오케이? 근데 참고로 작품이 이렇게 끝나면 너무 억울하지. 이런 거잖아. 아, 이 세상에 코로나를 썩 퍼뜨리는 나쁜 놈의 새끼들 내가 친적 존재라면 다 하나씩 이렇게 다 튀겨내가지고 지구에서 없애버리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지. 오케이? 그러고 있는데 자 봐봐. 가뜩 시름 한데, 시름은 근심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시름이 한데 많은데 긴밤은 어두럽고 긴밤은 어떻게 할까? 전전반측하며 다시금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전전반측 우리 잘 알고 있지? 고민이 많아서 뒤척뒤척이며 이 잠을 이루지 못한 상황을 전전반측이라고 합니다. 하면서 뭐 했어요? 다시금 생각했어. 봐봐. 그러면 이 두 개는 차이점 지문이잖아. 문제 내고 싶겠지. 이 다시금이라는 단어를 기준으로 전과 후가 대비된 짝을 이루겠지. 그 전에는 뭐였어? 허사로구나. 이거 세모로 칠게. 허사로구나 라고 생각했어. 내가 한 몸으로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다시금 생각하니까 영허 소장이 천지도 무궁하니. 자, 이거 여러분들 본문에도 이렇게 돼 있을걸? 문제 푸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라서 해석이 달려 있을 거야. 달이 차고 기울며 천초목이 자라고 수야하는 것. 오케이? 이런 모든 것들이 천지도 무궁하대요. 그럼 뭐예요? 그 영어 소장 블라블라 하는 구절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자연의 순환을 말하는 거지. 나무는 언젠가 시들게 돼 있고, 풀은 언젠가 시들게 돼 있고, 나무는 언젠가 낙엽을 만들기 마련이지. 지금 그 말한 거잖아. 영어 소장이 천지도 무구하니. 그래서 풍운이 변화한들 본색이 어대기료라고 돼 있어. 그럼 봐봐. 이걸 인식했다면 풍운의 본색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 본색을 다시 찾겠지. 그럼 잘 생각해봐. 풍운의 본색은 뭔데? 풍과 바람. 바람과 운, 구름은 기본적으로 뭐하는 존재야? 부질없는 존재이며 나타났다 사라졌다는 존재야. 이 구름 때도 언젠가는 뭐 할 것이다?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인식을 바꾼 거지. 계속해서 구름 껴 있을 리는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오케이? 그래서 영어 소장을 생각하며 천지무궁함을 생각해보니까 풍운의 변화한들 본색이라는 게 어디 가겠느냐? 서리법 어디 가지 않는다. 강조. 그래서 우리도 단심을 지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도 단심 번역하면 붉은 마음. 근데 이건 보통 일편단심으로 표현되죠. 지조와 절개로 하는 거지. 단심을 지키면서 당연히 언젠가는 이 충심을 지니고 있으면 저 썩을 놈의 구름과 바람 같은 것들은 다 날려 없어질 것이니까 언젠가는 뭘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영어를 볼 날 기다리노라. 영어는 뭐예요? 자, 됐잖아. 작품의 내용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였네. 자, 끝났습니다. 정리되셨나요? 자, 작품 속에서 그 상징적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작품이니까 꼼꼼하게 좀 정리, 집에 가서 복습 작업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시겠죠? 자, 작품의 내용은 여기까지 설명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보는데 문제는 딱히 뭐 새롭거나 이상하거나 어이없거나 그런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1번 문제를 보시면 어디 갔어? 4번에 연쇄적 소설 방식, 우리 연습법이라고 알고 있고 연습법의 특징은 무슨 일이 벌어져야 한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표현이 나타나야 한다. 여기는 그게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 구절의 의미 파악하는 문제. 이건 너무 기초적인 문제잖아, 그치? 참고로 답인 리을만 한번 확인해보고 넘어갈까? 설명 다 했으니까. 리을이 맹세한 이의 뜻이 해나니 화사로다. 나의 맹세가 헤아려 보니까 화사로구나. 자, 이 화사가 무슨 뜻이었냐면 이 부분이었죠? 오케이? 내가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면 슬퍼한 장면이었어. 세속적 욕망을 버리고 현실에 만족하는 모습이네. 이게 말도 안 되잖아, 그치? 우리는 방금 이 문작품의 해석을 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너무 쉬운 거야. 근데 정작 문제는 너희들이 이제 실제로 시험을 치를 때는 이게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복습 작업 여러 번 해줘야 돼. 자, 3번 문제도 답을 잡았을 거야, 그치? 3번에 2번 볼게요. 요금으로 공화국을 연주하니 개수와의 옥토도 돌아보는 것. 이것은 임금이 풍필에 젖은 신하들로 인해 자신의 성적이 백정들에게 미치지 못할 목적.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지? 이거는 임금과 함께 밝은 달빛에 세상에 전하던 아름다운 주신의 모습을 풍류로 표현한 거지, 그지? 자, 말도 안 되는 얘기 나머지 넘어가고 선생님이 나머지 설명을 다 해드렸으니까 다 정리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4번 선택지, 오케이? 4번 선택지는 좀 조심하라 하는 녀석이 지금 여기서는 이걸 이렇게 설명했어. 아까 우리 금작경이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 뭐냐면 자기 몸만 밝히고 비출 줄 모른다고 했었지. 그럼 이건 쉽게 말하면 뭐냐면 최선을 다하지 않는 우리들을 말하는 걸 거야. 근데 여기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자신의 안위만 도모하는 신하가 임금의 선정이 백성들에게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말했잖아. 지금 보기에서 분명히 이런 설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할 수 있는 거고, 이 작품을 그러니까 좁게 보자면 화자 자신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며 넓게 보자면 이 부정적 세태를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부족한 신하들의 안타까움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겠죠. 되셨습니까? 여러 가지 뜻으로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한번 점검해 봤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작품 하나 마무리 짓고요. 이제 애니게임 넘어갈 차례인데, 그렇죠. 역시, 그렇죠. 하품 나오고 난리 나네요. 잠깐만 좀 숨 좀 돌리고 갑시다. 두 번째 작품은 잠시 쉬었다 갈게요.